바로 이어서 우리 또 전문가 한 분만 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세구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네. 이렇게 또 연이어서 또 전화 연결을 좀 해봤습니다. 한세구 전문가님, 네. 우리 또 일단 우리 미국 뉴욕 증시 2022년에 어떻게 좀 네. 전망을 하고 계신지부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걸 먼저 말씀드리면 좀 제한적인 상승이 내년에는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상승 여력 자체가 올해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질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월스트리트에서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그 주로 따지는 S&P 500 기준으로 해서 5천 초반대 정도를 대부분이 제시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뭐 그 편차를 벗어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그렇다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5% 이상 이렇게 상승한 거라고 보면 내년은 이게 한 자릿수로 줄어든다는 예측치가 전체적인 의견을 대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S&P 500 기준으로 본다면 최고치가 한 5,300, 최저가 4,400 뭐 이렇게 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시장에서 항상 강세론자들은 뭐 있고 또 비관론자가 있는 건데, 강세론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비관론자들은 늘 틀렸다. 그 지난 3년 동안도 늘 그러해 왔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의 그 문제가 조금 진정되고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또 그렇게 되면 기업 가치도 좀 탄탄해지고, 근데 여기서는 전부 그 가정이 몇 개가 겹쳐져 있죠. 그러면 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내년 3월이 되면 금리가 본격적으로 움직인다고 지금 다 예측을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금리 인상의 첫 3개월은 좀 시장이 반응을 나타내면서 고전하지만 그 이후에 보면은 뭐 52주, 그러니까 1년이죠. 1년 보면 평균 7.5% 이상 주가는 상승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반면에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는 S&P 500 기준으로 4,400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 연말까지 5% 정도 하락할 것이다. 이제 가장 크게 꼽는 이유가 연준의 금리 인상 충격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제적인 성장률 둔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BOA는 뭐 4,600 정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 BOA의 그렇게 보는 주된 이유는 미국 증시는 거품이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과거의 자료도 보면 뭐 금리 인상은 우리가 한번 그 겪고 가야 될 노이즈지만, 금리 인상을 했다고 해서 바로 뭐 주가가 하락한다거나 사실 그 과거의 자료들을 보면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미국 증시 내년은 올해보다는 상당히 제한적인 상승을 가지만 상승 기조는 이어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년 미국 증시 전망에 대해서 좀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좀 제한적인 상승을 좀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성장률 둔화가 또 주된 이유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간다고 한다면 좀 눈여겨볼 만한 섹터와 또 우리 업종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알지만 그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그 애플을 제외하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엔 금리가 오르면 뭐 기본적인 생각이 전통적인 가치주가 움직인다 그러는데, 전통적인 가치주만 움직여갖고 시장이 그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성장의 주도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제 그 기술 성장주들이 앞장을 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애플과 같은 또 우리 또 전통적인 가치주들을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또 국내 증시에서 체크해야 될 이벤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벤트들이 네. 있을까요? 뭐 많죠. 그러니까 우선 이제 연준의 테이퍼링이 가속화되면, 그리고 또 금리 인상이 우리 생각보다 빨라지면 또 어떻게 될까? 또 코로나19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그 의견도 서로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이제 마지막인지, 그래서 이게 일반 질병화되는 마지막 단계에 들어간 건지, 그래서 이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상당히 변수를 줄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공급망이 지금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건 뭐 코로나19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어떻게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될 것인가,
이런 문제. 또 최근에 이제 다시 모건 스탠리가 스스로 잘못 분석했다고 얘기한 반도체 사이클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앞으로 상당히 좋을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얼마까지 갈 것이냐,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이미 시장에 이제 반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중국 문제예요. 이 대중국 문제는 지금 뭐 이렇다라고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지만 내년 1년 내내 중국 문제는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태로 됐는데 중국이 되게 불안하죠. 불안정하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치러야 될 5년에 한 번씩 오는 대선 문제. 이 대선 주변에 또 거기에 따르는 뭐 여러 가지 이슈 문제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체크해 나가야지 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2022년에 대한 또 전망과 함께 또 이벤트, 중요 이벤트들 함께 좀 체크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뭐 뉴욕과 관련, 뉴욕 증시와 관련한 그런 이슈들도 있지만 중국 관련, 또 대중국 관련한 이슈들도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대선 문제도 또 이슈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이제 지금 내년을 준비해서 담아봐야 할 섹터라든지 혹은 우리가 포트폴리오에서 정리를 해야 할 섹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선 우리가 그 올해 경험했지만 작년하고 올해하고 시장이 다른데 이제 제가 올해가 정상적인 시장이다. 그러면 이제 내년도 올해 시장하고 크게 다를 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장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상향해서 매일 오르기만 하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투자자들께서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시장의 방향을 설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물론 그게 틀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방향 설정을 밑그림을 그려놓고 상황이 바뀌었을 때 우리가 그 변동시키는 거하고 전혀 밑그림이 없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의 방향이 1분기, 2분기 적어도 분기 단위로도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거를 밑그림을 한번 그려놓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종목 선정을 하시는데 종목에 너무 치우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올해도 경험했지만 굉장히 빠른 순환을 보일 거기 때문에 매매 전략이 사실은 종목 선정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한적 상승을 하면서 빠른 순환을 보이는 시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일반 투자가 입장에서는 기술적 분석 쪽에 많이 비중을 두고 시장을 보시되 적절한 이익 실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좋은 주식을 오래 갖고 있으면 부자 된다 이런 이제 전통적 개념보다는 실제로 트레이딩 개념에서 돈을 주식을 통해서 번다 하는 개념에서 보면 그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 세 가지를 먼저 정리를 하시고 반도체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지금 이제 살아나는 그런 섹터라고 보이고 자동차는 조금 좀 기다려도 되는 그런 섹터라고 보고 2차 전지 쪽은 아무래도 세트 배터리 회사보다는 소재 쪽이 더 나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많이 얘기되고 있는 메타버스 NFT 이런 이제 디지털 라이프 변화에 대한 거기 많죠. 미디어 콘텐츠, 뭐 엔터테인먼트, 게임,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짧은 그 순환을 반복해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섹터들은 철저하게 트레이딩 원칙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게 바이오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데 바이오는 제 생각에 인생 종목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바이오는 안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오를 손대시려면 굉장히 그 회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연구도 하고 아셔야 될 것 같다. 부침이 심하니까요.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지 반응이 시장에서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왼쪽의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